안녕하십니까. 광주중흥초등학교 교사 배효선입니다. 오늘 저하고요 오토마타 해녀여행 요거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오토마타가 뭔지도 공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녀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더 많이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 지금 해녀 사진이 좀 나와 있는데요. 자, 제가 선생님이 소리를 하나 들려줄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귀 기울여서 들어보세요. 네. 자, 물소리 일단 들리시죠? 자, 그리고 약간 휘파람 소리 같이 들리는데 혹시 이 소리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친구, 뭐라고 했어요? 맞아요. 숨빗소리라고 합니다. 역시. 자, 숨빗소리가 무엇이냐면요. 이 해녀분들이 바닷속 깊이 가라앉을 때 숨을 참아요. 그리고 다시 올라와서 물 밖에서 자신이 참았던 숨을 토해내는 그런 소리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숨비소리라고 부릅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이제 죽는 거랑 똑같죠. 생과 사의 소리이자 어려운 거친 파도를 이겨낸, 바다를 이겨낸 우리 어머니들의 소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해녀에 대해서 한번 선생님과 이야기를 해볼게요. 해녀는 바다해, 계집여, 여인 여자죠. 바다에 있는 여성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원래는 우리 역사에는 잠녀라고 불렀습니다. 자맥질할 잠자.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잠수할 때 쓰는 말인데요. 이렇게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런 여성들을 이야기했고요. 잠수, 이때의 숫자는 부인, 형수, 부인을 뜻하는 숫자를 썼어요. 그리고 가끔 비발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거는 전복을 따는 사람을 낮잡아서 하는 말인데요. 지금의 해녀를 통틀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공기장치, 숨 쉴 수 있는 기계장치 이런 것 없이 맨몸으로 바닷속에 들어가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여성을 우리는 해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로 우리나라나 일본에 많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에 있던 해녀분들이 전 세계로 이제 지금은 가서 활동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 해녀의 문화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2016년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유네스코에서 지정했다는 건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문화라는 거잖아요. 그럼 도대체 해녀의 문화가 어떤 것이길래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지켜나가야 할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일단 우리 해녀분들은 지금도 여전히 산소통을 매지 않고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신이 잡을 수 있을 만큼 욕심내지 않고 자연에서 채취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깊은 바다까지 공기통 들고 가서 싹쓸이 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채취할 수 있는 만큼만 채취하면서 자연을 계속해서 보호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바닷속에 있는 이제 지저분한 그 돌이나 이끼들 이런 것들을 닦아내는 일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지속 가능한 활동도 하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또 공동체 문화도 있습니다. 절대 해녀분들은 혼자서 물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항상 옆에 사람과 함께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대상군이라고 제일 우두머리 분이 있어요. 이분이 안전지도를 합니다. 지금 들어갈 때냐, 지금 나와야 될 때냐. 그리고 자기 밑에, 자기보다 조금 더 이제 경력이 부족하거나 서투른 사람들을 지도하고 안전을 이제 담보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같이, 여러분들 최근에 아주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폭삭 속았수다라고 하는 영화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나이가 들거나 아파서 못했을 때, 물길을 못했을 때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나눔을 해주죠. 자, 그렇게 공동체 문화, 배려하는 문화 이것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거친 파도를 이겨나가는 사람들의 그런 인간의 강한 의지력, 인내력 이런 것들도 전 세계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받은 우리의 문화입니다. 자, 이분들은 그러면 얼마나 이렇게 잠수를 하시냐라고 보면요. 한 수심 5m 정도까지 가는데 30초 정도 물속에 있다가 나오기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조금 아까 말한 것처럼 아주 잘하시는 분들은 20m까지 들어가시기도 하고요. 그러면 깊이 들어가니까 숨을 더 오래 참아야 되잖아요. 최소 2분 정도까지도 숨을 참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름철에는 이제 6, 7시간, 겨울철에는 4, 5시간을 물속에서 계속해서 계신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5m 정도 잠수해서 들어갈 때는 하루에 한 48번 정도 왔다 갔다 하시고요. 그 다음에 10m 정도 들어가신다고 하면 한 28번 정도 이제 평균적으로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강한 체력까지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자, 이분들의 이제 기록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는데 공식적인 기록은 조선시대부터 나와요. 근데 그때 우리 해녀분들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먼저 물안경 보이시죠? 이제 이렇게 물안경이 큰 걸로 하나 되어 있는 걸 왕눈이라고 한대요. 그리고 2개로 나눠져 있는 걸 족쇄눈이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대부분 왕눈을 사용하신다고 하고요. 물적삼과 물소중이는 합쳐서 물옷이라고 해요. 물적삼은 상의, 물소중이는 하인데요. 이제 입고 벗기 쉽도록 옆에 트임이 있고요. 그다음에 물의 저항을 적게 받기 위해서 무명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수건으로 머리를 정돈하는 역할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주 해녀분들의 가장 이제 큰 도구 태왁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해녀분들이 이렇게 물 위에 올라왔을 때 이제 의지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자기가 땄던 전복이나 해삼 같은 것들을 이 망사리에다가 보관을 하는데 이게 물속에 가라앉지 않게 띄웠던 역할도 한대요. 그래서 예전에 조선시대에는 박을 이용했는데 지금은 대부분 스티로폼을 이용하고 계시죠. 자, 이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최초의 전문직 여성은 누구였을까요? 바다 생태 환경에 적응하여 물질 기술과 해양 지식을 축적하고 수산물의 채취를 통하여 가정 경제뿐 아니라 마을의 경제까지 책임진 제주 해녀입니다.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를 보면 제주에서 진주를 진상하였다는 기록이 남아있는데요. 삼국시대 이전부터 물질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죠. 1960년대 해녀가 가장 많았던 시절, 제주의 여자아이들은 7세에서 8세가 되면 가까운 바다에서 자맥질을 배우고 18세가 되면 능숙한 해녀가 됩니다. 선배 해녀가 되면 후배 해녀들에게 물질 기술이나 자연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주면서 바다에 대한 지혜를 계속해서 전수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의 해녀가 물속에 들어갈 땐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추위를 막아줄 고무옷에 오리발, 모자, 물안경, 장갑, 그리고 물속 깊이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납덩어리까지. 그럼 과거의 해녀들은 어땠을까요? 1960년대까지는 해녀들은 까만 고무옷 대신에 물소중이를 입었습니다. 물소중이는 옷을 갈아입기 편하게 옆트임이 있었지요. 머리카락을 정리하는 건 물수건이고요. 물안경은 1900년대 초에 처음으로 썼는데 그때는 2개로 분리된 족쇄눈이었습니다. 옷을 갖춰 입었다면 이제 바닷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태왁은 수면에서 해녀들이 몸을 의지하거나 헤엄칠 때 사용하는 도구예요. 지금은 스티로폼으로 만들었지만 예전에는 박을 이용해서 만들었답니다. 전복을 떼어내는 데 쓰이는 이 도구는 비창, 돌멩이를 뒤집거나 물 밑을 헤집고 다닐 때 쓰는 이 도구는 까꾸리라고 해요. 호이 호이, 마치 휘파람 같은 이 소리는 숨비소리라 하는데요. 잠수하며 참았던 숨을 한꺼번에 내쉬고 신선한 공기를 빠르게 들이마시면서 나는 소리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주제가 해녀로 오토마타를 만드는 건데요. 자, 오토마타는 스스로 움직이다라는 고대 그리스어의 오토마토스라는 말에서 유래됐는데요. 기계장치로 움직이는 인형, 이런 조형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만들게 될 게 이건데요. 자, 이건 크랭크용 원리를 이용했는데요. 보시면 여기 축이 있어요. 여기서 지금 이렇게 쌤이 이걸 돌리고 있는데 이거 분명히 돌리고 있죠? 근데 여기에 있는 인형은 위아래 상하로 움직이죠. 이것처럼 회전 운동을 직선 운동으로 바꿔주는 원리, 이 원리를 이용해서
여기 이렇게 잡고 여기를 돌리면 해녀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는 이런 장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들기 위해서는요, 오늘은 아주 간단한 재료가 있는데요. 1인당 이 키트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색칠 도구가 있는데요. 색칠은 지금 다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부족하므로 여러분들이 만들고 나서 집에 가셔서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있는 그림뿐만 아니라 내가 바다에서 볼 수 있는 물고기라든가 개 같은 이런 생물들을 좀 더 그려 넣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키트를 이제 비닐을 벗겨서 떼주시고요. 만들기부터 할게요. 이제 색칠은 조금 빨리 끝내신 분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키트를 이용할 때 조금 자주 하는 실수가 뭐냐면요. 이 키트에 있는 걸 다 무조건 떼어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거기에 조립도가 나와 있는데 조립도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필요한 것만 떼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숫자가 나와 있어요. 1, 2가 2개고요. 자, 해녀분이 있는 게 3이고요. 이 안에 동그라미 2개 있는 게 4예요. 그리고 이쪽에 받침이 5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기본 받침은 6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뒤로 딱 꺾어 보시면요. 두 조각이 납니다. 자, 5번과 6번을 자, 여기서 이거를 붙어 있는 거를 딱 꺾어 주시면 이렇게 두 조각이 나요. 자, 두 조각에서 이제 하나씩, 이 6번이 기본이거든요. 자,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자, 6번에다가 2번을 하나 떼가지고요. 자, 뒤에서 앞으로 끼워줍니다. 이 구멍 안에다. 그런데 끼울 때 이렇게 수평으로 끼워주는 거예요. 2번을. 자, 2번은 수평으로 끼우고요. 그리고 4번. 동그라미가 2개 있는 요 4번은 앞쪽에서 끼우고 그 다음에 2번을 하나 더 여기다 맞춰주세요. 자, 뒤에서 들어온 2번은 수평하게, 앞에서 들어간 2번은 수직으로 이렇게. 자, 그래서 딱 고정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2번을 6번의 뒤에서 하나 꽂아주시고 앞면에다 4 넣고 다시 2로 막아주시는 거예요. 자, 요것만 하시면 이제 대부분은 어려운 거 다 끝났습니다. 자, 혹시 안 되시는 분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옆에 쌤들 도와주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신 분은 이제 3번에다가 4번을 이렇게 딱 맞춰서 올려주세요. 처음에처럼 3번과 4번을 맞춰서 해녀분이 위로 가게 자, 놓아주시고요. 자, 1번 여기 제일 위에 있던 1번을 떼어서 여기 6번 판의 가운데 있는 요게다가 앞에서 뒤로 꼭 끼워주세요. 자, 그래서 해녀분을 고정시켜 주시면 됩니다. 지금 요거 만드는 거예요, 요거. 3번 앞쪽에 1번을 이렇게 꾹 끼워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5번 떼어서 받침으로 끼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구멍에다가 손을 걸어서 한번 돌려보세요. 이렇게 잘 돌아가면 완성입니다. 아주 잘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완성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자유롭게 색깔도 칠하고 예쁘게 나만의 이제 해녀를 꾸며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정리를 해볼게요. 방금 우리가 이 해녀분을 만들었는데, 자, 이때 여러분들 폭삭 소가수다에서 나오는 그 주인공 애순이의 엄마가 왜 돌아가셨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왜 돌아가셨는지 아시는 분? 자, 이 해녀분들이 거친 바다 속에서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직업병을 갖고 계세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가마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해녀분들은 이걸 순병이라고 하고요. 잠수병이라고도 불러요. 이 원리가 뭐냐면요. 바다 깊은 곳으로 가면 물이 계속 눌러가지고요. 몸속에 압력이, 수압이 더 격해져요. 그럼 몸속에 질소라고 하는 성분이 각각의 세포로 다 퍼진대요. 자, 근데 그게 우리가 올라올 때 천천히 올라가면 이 질소가 빠져나가는데 이제 숨을 참아야 되니까 숨이 차니까 빨리 올라오게 되죠. 그러면 질소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몸속에서 이제 그대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자신의 몸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이제 아프게 만드는 그런 병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갑자기 높은 산에 올라가나 비행기를 타면 귀가 이렇게 멍해지는 거 있죠. 자, 그런 병들도 자주 걸리세요. 그래서 그런 이명이라든가 저체온증 이런 것도 많이 걸리고요. 그다음에 언제 어디서 상어나 해파리, 바다뱀 등이 나와서 생명을 위협할지 몰라요. 이런 이제 어렵다 보니 이제 해녀분들이 점점 이제 인기가 없는 직업이 돼가지고요.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제주도나 우리나라에서는 이 해녀분들을 이제 보존하기 위해서, 해녀의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또 해녀 학교 이런 것들도 만들고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전통 문화, 소중한 문화 왜 지켜야 되는지도 알아보고 그리고 그런 소중한 문화의 중요성도 알아보고 그다음에 이런 물놀이, 해녀분뿐만 아니라 우리도 바다에서 물놀이 할 때 항상 안전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연은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내주지만 또 우리가 잠깐만 방심하면 아주 무서운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렇게 물질을 잘 하시는 해녀분들도 항상 조심조심 안전하게 활동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바닷가나 물속에서 활동할 때 항상 안전을 생각하면서 우리 바다를 소중한 자원으로서 또 소중한 친구로서 끝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했던 오토마타 해녀의 여행. 자, 여기서 우리가 사용했던 원리. 자, 크랭크의 원리라고 아까 설명했죠? 자, 이것들을 한 번 더 여러분들이 기억 속에서 잘 기억해 줬다가 이걸 응용해서 다른 움직이는 오토마타를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도입 강연 마치겠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셨습니다. 자, 네. 그 물안경을 쓰기 전에도 해녀 활동을 했다는데 네네. 그때는 물속을 어떻게 봤어요? 그러니까요. 그때는 물속을 어디서 봤는지 그 기록은 알 수가 없는데요. 실제로 조선시대 기록에는요. 맨몸으로 그냥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안경이 우리가 이제 정조임금 이전엔 안경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랬을 땐 진짜로 그냥 맨눈으로 아마 가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정조임금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 이제 역사에 보시면요. 이 해녀분들이 이렇게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해산물을 채취하는 게 너무 소중하잖아요. 이건 전부 다 임금님의 밥상에 진상이 됐는데 정조임금은 이걸 들으시고요. 너무 이게 위험하게 채취를 하는 거, 진상하는 거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생각하시고 한동안 전복을 드시지 않았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네, 질문 없으시면요. 이상으로 오늘 도입 강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